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과거 복덕방 시절부터 오늘날 우리 부동산 중개업 영역도 많이 넓혀졌으며 물건 역시나 많아졌고 거래 대금 역시나 커졌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역시나 전국에 10만 개의 사무소와 여기에 약 30만 명이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부동산 중개업에 입문 시에는 계약서를 수기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컴퓨터 보급을 해서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교시에서는 전자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도 손수, 터득을 해야지만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계약서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공인중개사 김종은입니다. 지금까지 약 30년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실무교육, 수습교육 이런 부분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몇 권의 책도 썼네요. 그 책은 누구나 꿈꾸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여행, 내 집 마련의 재테크,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은 이렇게 하라, 이런 책을 제가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육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계약서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물건을 접수해서 그 다음에 접수한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현장 접수를 했어. 그 다음에 이런 권리 분석을 했어. 그 다음에 탐문 조사를 거쳤어.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 손님 고객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전화 마케팅. 저는 전화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팅이 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화상으로 끝난다면은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미팅으로 연결되게끔, 즉 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을 주고 마음을 담아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야 내 물건이 되고 내 계약으로 이끌어진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나 제가 창업을 하는 사무소에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대행 PDP도 걸어놨고 브리핑을 하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래서 물건을 접수하면 현장으로 직접 나아가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또는 토지 지역, 부동산 관련해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물건을 임장활동을 거쳐서 물건을 현 상태를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손님 고객에게 브리핑을 해야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전자계약서가 도래했으니까 전자계약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정으로 당사자 소유권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사고가 방지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장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지적도 등을 자동으로 펼쳐보면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조, 변조가 방지되고 이중계약이
방지가 됩니다. 즉 계약서가 완성되면은 타임 스탬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중계약이 방지가 됩니다. 넷째, 개업 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미자격자가, 즉 자격자가 아닌 자가 중개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법, 위법 이런 행위가 방지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본인 이름으로 서명을 해서 본인 주민등록증 스캔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본인 소유권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확정 일자도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국토부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선진화 계약서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가 조금은 귀찮아하고 또는 시간적인 문제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1일부터 부동산 협회에서도 이 전자계약서를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전자계약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즉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자, 소비자가 매수인이 또 융자 등 대금을 융자 시에는 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계약서 계약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이 되니까 대출은행에 제시를 하면은, 첫째, 매입자금 융자 이율을 0.2%에서 0.3%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전자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홍보가 덜 돼서 미비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 전자계약서 요구가 많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등기 수수료도 30%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 활성화에 인센티브를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들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적에는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서 사용법 및 공인인증서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이 번호로 문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원격 조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신청은 이 번호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인증서 신청서에 기록을 해서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과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협회, 지회를 방문해서 신청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혹시 해약, 취소,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 출장 등으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 시에 본인이 없다면은 핸드폰으로 양 당사자의 인정번호도 서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전자계약서 시스템 사용법을 제가 해보니까 몇 번 연속 반복해서 들어보면은 그 신청 방법과 계약서 사용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세 번째 시간에는 아파트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네 번째 시간에는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5번째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제 6번째 시간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으로 진행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법을 같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좀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입니다. 이렇게 약관들이 나오면 읽어보신 후 모든 약관에 동의하시고 공인중개사용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옆에 보면 중개업 확인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하단에 중개업 확인란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빠져 있다고요?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렇게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고 회원 가입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추후 등록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인인증서 등록에 관한 내용은 1588-0087 또는 02-2187-4171-4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를 쓰셔도 되고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현재 쓰시는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공인인증센터 또는 공인인증서 관리에서 인증서 발급을 눌러주세요. 절차에 따라 신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신청을 누르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신청서가 나오면 정보들을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으로는 직접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방문 서비스 직원이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는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결제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이렇게 뜨고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신 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하신 문서에 생년월일, 날짜, 서명은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중개사님들께서 공인인증서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공인인증서의 신청과 설치에 관한 내용은 1566-2119 공인인증서 등록에 관한 내용은 1588-0087 또는 02-2187-4171-4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범용이나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인증서 발급 절차를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 맨 밑에 공인인증센터가 보이십니다. 이쪽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신청서 제출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신청인이 아래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번째, 찾아가는 서비스. 이건 유료입니다. 보통은 저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급을 합니다. 가까운 지부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면 동부지부 클릭하시면 이 신청 부분이 나오시죠? 자, 전체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확인.
공인인증서 신청 부분이 나타납니다. 먼저 신청 정보. 자, 상호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자명. 자, 업태, 부동산, 종목, 중개 하시고 사업장 주소. 쭉 클릭해서 주소 입력하시고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바로 확인키를 누르시면 신청서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시면 인쇄를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출력하시어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협회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시면 이와 같이 공인인증서 처리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협회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PC상으로 다시 한번 발급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발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인인증센터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클릭해 보세요. 여기 신청이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 신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발급하시면 신규 발급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안내문이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협회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의 참조번호가 인가번호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참조번호와 인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부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동식 디스크냐 하드냐. 저는 하드에 입력하기로 해야겠습니다. 클릭 하시면 또 한번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확인. 다시 한번 쓰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공인인증센터에서 신규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단계인 회원정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회원정보란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시면 나의 정보란이 이렇게 뜹니다. 기본 정보 나오시죠? 중개업 확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쪽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신규 발급할 때 저장한 매체 위치가 나올 겁니다. 하드에 됐으면 하드에 여기 나올 거고 저는 이동식 디스크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저의 공인중개사 명의 이렇게 뜨시죠? 이쪽을 클릭합니다. 처음에 등록하신 인증서 비밀번호로 입력합니다. 하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발급 기간과 만료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원정보 수정을 누르시면 PC상으로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완성을 위하여 본인 인증 및 서명 달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C상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상에 공인인증서가 인증서 관리가 보이시죠? 공인인증서 관리 클릭 하시면 인증서 발급, 갱신, 인증서 복사 이렇게 세 가지 화면이 뜹니다. 인증서 복사를 클릭하십시오. 그러시면 저는 PC상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저의 스마트폰으로 옮기기로 하겠습니다.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시면 저는 부동산 거래용
인증서를 이동 디스크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저희 중개사명이 보이시죠? 이것이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입니다. 클릭하시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시고 선택하시면 인증코드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해 주셔야 하거든요. 다음은 스마트폰 상에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법을 보시겠습니다. 공인인증서 관리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저희는 PC상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인증서 가져오기란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상에 나타난 숫자를 이렇게 인증코드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인증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뜨면 동시에 스마트폰 상으로도 인증서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PC상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스마트폰 상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인증서 가져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공인인증서가 입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은 법정 다툼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는 개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손님 고객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시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공인중개사가 다 해결해 준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물건에 대하여 권리 분석을 게을리했고 확인 설명서를 게을리했을 적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시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를 열람해서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임장활동을 거쳐서 불법 위법 건축물을 확인해서 계약서에 특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 제25조에는 이런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확인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확인 설명서를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면은 합의된 내용을 특약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까지 동시이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시 특약 사항과 잔금 시에 잔금이 이행되지 못한다면은 이행되지 못한 그날부터 양 당사자의 사정에 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분쟁의 소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고 나서도 실제 양 당사자가 얼굴을 붉히고 공인중개사까지 얼굴을 붉히게 된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문서화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적인 판결은 증거주의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도 단순 매매 임대차 계획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급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 보고서를 제시하고 그래서 고수익으로
우리 영업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우리는 컨설팅 교육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난다면은 이런 교육도 받으시고 철저하게 자기 개발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공인중개사 전문가로서 탄생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의 한 일부분으로서 부동산 전자계약서도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중개 업무에 매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